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주도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마을이 있다. 그리고 그 마을은 지금도 사람을 삼킨다. 소름 끼치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도시괴담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탐험팀이 경험한 실화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제주도 깊은 산속, 나무도 드문드문 나있는 외딴 오름을 따라 걷다 보면 무너진 담벼락과 잡초 가득한 골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곳 어딘가엔 사람들이 말하길 절대 가까이 가선 안 된다는 저주받은 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집 그냥 폐가가 아니에요. 사진 한 장, 그 집 문 앞에 누군가 붙여놓은 하얀 할머니의 사진. 먼지 하나 없는 그 사진을 본 순간 탐험팀 중 한 명은 숨을 삼켰다고 합니다. 그 눈빛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탐험팀은 소문으로만 떠돌던 백년마을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장비를 챙겨 제주도로 향했죠. GPS에도 거의 뜨지 않는 외딴 마을. 현지인들조차 거긴 그냥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며 눈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오히려 더 궁금해진 팀은 길도 없는 산길을 헤치고 오름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도착한 마을엔 폐가만 가득했고 풀에 파묻힌 골목 사이로 바람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딱 한 집, 유독 이상하게 잘 보존된 폐가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 집 앞에 다가서는 순간 카메라 렌즈가 갑자기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고 잡음 섞인 마이크에 슥슥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뭔가 있어. 카메라맨이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 그리고 발밑에서 뚝! 바로 오래된 목각 인형 하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인형의 얼굴. 흔한 민속 인형처럼 단순한 조각이 아니었어요. 그 표정, 그 눈동자, 그 주름 하나하나까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것처럼 섬뜩하게 정교했습니다. 팀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정신 차리자마자 뒷걸음질을 쳤고 급히 마을을 빠져나오려던 그때 한 팀원이 기다려봐. 이건 그냥 이상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라며 마을에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할아버지를 찾아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정말 산 너머 외딴 곳에 홀로 남아있는 노인 한 명을 만날 수 있었죠. 그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그 할망 말이지 예전의 마을 무당이었어. 사람들이 병들기 시작하자 그걸 전부 그 할망 탓으로 돌렸지. 결국 불에 태워 죽였어. 마을 한가운데서 말이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선 매년 똑같은 날 꼭 한 명씩 사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백년 할머니가 죽은 날이었습니다. 매년 그날이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한 사람씩 백년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 100년이 지나면 다시 깨어날 것이다. 혹시 지금 그 100년이 지났을까요? 탐험팀은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단순한 전설이나 미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뭔가 진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직감. 그래서 결심했죠. 백년 할머니의 마지막 흔적이라 불리는 곳, 즉 산 너머에 숨겨진 봉인된 무덤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요. 문제는 그 무덤 지도엔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 나침반도 그 근처에선 작동을 멈췄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드론을 띄웠습니다. 고도 50m, 80m, 산 너머 깊은 계곡 근처에서 드론 카메라에 이상한 형상의 땅 무늬가 포착됐어요. 마치 둥그런 모양의 재단처럼 보이는 땅. 그리고 그 중앙에는 100년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진 석비 하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팀은 자세히 살펴보다가 석비 앞에 떨어져 있는 붉은 천 조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천이 아니었어요. 오래된 무당들이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금기천. 의례를 할 때 경계의 의미로 사용되던 상징입니다. 즉, 이건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안 된다. 는 강한 경고의 표시였던 거죠. 하지만 탐험이라는 건 언제나 호기심과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잖아요. 팀원 중 한 명이 붉은 천 사이로 살짝 몸을 들이밀며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의 핸드폰 화면이 순식간에 꺼졌고 촬영 중이던 카메라도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전자기기를 의도적으로 차단한 듯한 느낌. 순간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고 먹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급작스러운 폭우. 마치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이 무덤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팀은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고 다음 날 아침 숙소로 돌아와 밤새 찍은 영상을 복구하기 시작했어요. 다수의 영상 파일은 손상되어 있었지만 그중 하나 기이한 흔적이 남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흐릿한 그림자, 그리고 그 영상 마지막 프레임. 렌즈 한쪽에 나를 잊지 말아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장소엔 누구도 없었고 그 문장을 쓸 수 있는 조건도 전혀 없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전문가에게 영상 분석을 의뢰해봤습니다. 그리고 받은 답변은 이건 조작이나 편집, 빛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영상 외부에서 알 수 없는 형태의 물리적 간섭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탐험팀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백년 할머니의 저주. 그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형 공포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팀원 중 한 명이 연락이 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전화가 꺼져 있는 줄만 알았죠. 그런데 그는 팀 단톡방에 마지막으로 이상한 음성 메시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여기 누가 있어? 아니, 뭐가 있는 것 같아. 우리 말고. 그리고 그 이후 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바로 다음날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가 마지막으로 촬영했던 장비, 심지어 발자국조차 자연스럽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그 지역은 공식적으로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탐험팀은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실종된 그 팀원의 SNS 계정이었습니다. 그 계정은요, 그가 실종된 이후로도 매일 밤 12시 정각에 자동으로 접속되고 있었어요. 업로드는 없었지만 접속 로그는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찍혀 있었죠. 가장 오싹했던 건 팀원이 생전에 쓰던 그 계정의 프로필 사진이 며칠 전 누군가에 의해 슬며시 바뀌어 있었던 것. 흐릿하게 번진 얼굴,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메시지 하나. 100번째, 이제 곧이야. 처음엔 계정 해킹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백엔드 로그를 분석한 결과 해당 접속은 해외나 외부 네트워크가 아니라 바로 제주도 그 마을 근처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 계정에 대해 더 깊이 캐묻지 않아요. 탐험팀도 공식 활동을 중단했고 관련 영상은 폐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계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접속 로그는 계속 남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그 계정을 통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그 후로도 탐험팀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세상에 퍼지기 시작하자 전문가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했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는 집단 환각이 나타날 수 있다. 의식하지 못한 트라우마가 유령처럼 나타나는 착각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쪽 의견은 달랐습니다. 물리학자들과 전자기 전문가들은 전자기파 간섭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존재했다. 특히 장비가 멀쩡한 상태에서 일어난 기록 삭제와 통신 단절. 이는 자연적인 현상으론 설명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죠. 그리고 민속학자 한 명이 탐험팀의 자료 일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백년마을 근처에서 실제로 100년 전 여성 무당이 화형당한 기록이 지방 사찰의 오래된 문서 속에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재앙을 막기 위해 의식을 진행했지만 재앙이 끝나지 않자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그렇게 죽은 그녀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나를 다시 부를 것이다. 100번의 이름을 불러 마지막 하나를 데리고 올 그날까지. 이게 단순한 전설일까요? 놀랍게도 그 이후 1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실종자가 해마다 정확히 한 명씩 발생한 기록이 읍사무소와 경찰서 구 기록물 속에서 실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조난, 행방불명으로 처리됐지만 날짜와 실종 위치 전부 백년 할머니가 불에 타 죽은 날과 겹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종된 사람은 총 99명, 그리고 남은 숫자 하나, 딱 한 명. 이쯤 되면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기 어렵죠. 혹자는 말합니다. 이 마을은 그녀와 맺은 계약을 통해 매년 하나를 바치는 방식으로 저주를 연기해 온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마치 재앙과 평화를 맞바꾸는 일종의 거래처럼. 그리고 그 계약의 끝자락 100번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녀는 다시 완전한 형태로 깨어나는 건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린 지금 그 100번째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누군가가 정해졌고 그 사람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100번째가 채워지는 순간 그 다음은 뭘까요? 단순한 마을의 재앙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마을의 계약이 이제 다른 누군가와 새롭게 이어지는 걸까요? 모두가 알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진 않는 이야기.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마을의 100번째 실종자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그날로부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 영상 너머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누군가가 그 100번째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단순히 괴담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많은 게 현실에 남아있는 이 이야기. 여러분은 이 마을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잊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지 무서운 전설이 아니라 우리가 억눌러왔던 기억의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무당이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그 죽음을 두려움과 미신으로 덮어버린 그 시절. 백년할머니는 단순한 저주의 존재가 아니라 그 시대의 억울함과 분노가 남긴 기억의 화신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순한 공포를 넘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과거의 진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이상한 마을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저 웃고 넘기기 전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잊지 않게 기록해두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그리고 오늘 밤 12시 혹시라도 휴대폰 화면이 혼자 켜진다면 그게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